우리나라가 내년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에 선출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남상범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지금 내년에 열리죠. 41차 세계유산위원회. 우리가 이제 부의장국으로 선출이 됐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사실 세계유산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유네스코는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 보호 및 그 가치 증진을 위해 1972년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협약에 따라 설치된 것이 세계유산위원회입니다. 그렇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협약 가입국이 한 190여 개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1개 위원국이 총회 선거를 통해서 선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주요 기능은 세계유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 결정하며 특히 각국이 신청한 세계유산에 대한 최종적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구. 그 기구에 우리가 이제 41차 위원회 부의원국을 맡게 됐다. 부의장국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국 총 5개 나라 선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3번째로 부의장국에 선출이 된 겁니다. 그럼 국제적 입지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먼저 부의장국이 되면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의장을 보좌하여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전반을 관장하게 되고요. 부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관하기도 하며 정책 결정을 위한 소회의 의장을 맡기도 합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는 권역별로 나눠져 의제가 이제 제출되는데 부의장은 각 권역별 의제에 대한 상정 요청 권한도 갖게 됩니다. 또 이번 부의장국 선출은 세계유산 제도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활발히 펼쳐온 위원국 활동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모두 12개 등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12개 그동안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많이 등재된 부분도 이번에 부의장국 선출하는데 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어떤 신뢰망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동안에 다시 한번 짚어보죠. 12가지 세계문화유산 어떤 것들이 등재가 됐는지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위한 기여, 예를 들면 보존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신탁기금 지원, 또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의 인력 파견, 또 세계유산 자문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공여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외교적인 기여가 중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12건이 그동안 등재가 된 거잖아요. 한번 좀 나열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에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했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총 12건의 세계유산을 등재하였습니다. 석굴암 불국사를 시작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그리고 고창, 화순, 광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하회 양덕마을, 남한산성, 백제 역사유적지구 등 총 11건의 문화유산과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1건의 자연유산을 등재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열해봐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의미 있는 건 지난해 이제 김장과 김장 문화가 등재되면서 또 하나의 또 한국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이제 세계유산을 좀 살펴보면 이게 나눠집니다. 무형유산, 유형유산, 그리고 기록유산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시청자들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유네스코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세계유산 협약에 의거해서 등재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또 복합유산으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11건의 문화유산과 1건의 자연유산,
총 12건의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류무형유산은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등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2005년에 가입하였고 네. 현재까지 모두 18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등재된 유산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와 김장문화, 네. 아리랑, 네. 강강수월래 그렇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은 협약이 따로 없는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1992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예. 목록 등재는 1997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등재된 한국의 유교 책판, KBS 특별 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예, 이상가족 그리고 영상. 훈민정 예. 등 모두 13건의 세계 기록 유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좀 특이하게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41차 부의장국인데요. 40차 때 정해진 게, 이제 2019년부터는 세계유산 신청이 나라별로 연간 한 건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규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려는 그 세계 각국의 어떤 경쟁 더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40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이 이전에는 각 나라별로 문화유산 한 건, 자연유산 한 건, 네. 총 2건의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앞으로는 종류에 상관없이 오직 각 나라가 네. 1년에 한 건씩만 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 따라서 등재 결정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이와 함께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연간 총 45건의 네. 유산을 심사했는데 예. 이제 35건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전년도 위원회에서 등재 심사에서 보류나 네. 반려된 유산은 자연스럽게 다음 위원회로 심사가 넘어가는데 네. 앞 위원회에서 보류된 유산이 많으면 다음에 1국 1건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예. 밀리게 되면 그것마저도 이제 심사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우선순위는 등재 유산이 없는 나라가 우선순위고요. 또 등재 유산이 적은 나라들이 우선순위인데 우리나라는 다등재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데서 어떠한 배려도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1국 1건과 함께 심사 건수가 줄었다는 점도 국내외적으로 등재 경쟁이 네. 매우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등재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등재된 이후의 관리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상식적으로 뭐 문화유산 등재되면은 유네스코 자금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예. 어떤 노력들을 좀 이어오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연세에 비해 비교적 많은 유산을 등재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의 철저한 문화재 관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돼 있다 이거죠. 예.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산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뿐 아니라 네. 보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에 이른 시기에 제정되어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세계유산에 등재되더라도 유산에 대한 보존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해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 관리는 문화재 관리 큰 틀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고요. 세계유산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세계유산센터를 통해 제출하게 돼 있군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재 신청 당시 보존 관리 계획을 네. 얼마나 잘 지키냐가 관건인데 이 점 때문에 보존 관리에서도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더해 별도의 또 세계유산 보존 관리 활용 홍보 예산을 책정해서 네.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보조를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존 정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세계유산을 이용하여 체험 프로그램 개발, 안내 홍보 책자 발간, 네. 해외 홍보 등을 통해서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8월에는 한 달간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우리나라 세계유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예. 11월에도 한 번 네. 더 상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VR 이런 거 유행 많이 하고 또 관심 많은데요. 좀 직접 참여하거나 착용하고 볼 수 있는 예. 인터랙티브한 이런 문화유산
동영상도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 좀 해봅니다. 노력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주 해녀 문화가 지금 유네스코 등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권고 사항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언제쯤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건가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 신청은 절차가 이제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심사기구는 지역 안배에 따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국의 정부가 추천하는 6명과 네. 유네스코인가 NGO에서 추천하는 6명, 네.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평가기구에서는 각 나라에서 등재 신청한 무형문화유산이 협약과 운영 지침의 등재 기준에 맞는지 심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데 네. 지난 월요일에 공개된 결과에서 우리나라 제주 해녀문화는 등재 권고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물론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가 등재 권고라는 것이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네.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 등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기구에서 등재 권고를 받은 무형유산이 등재가 안 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1월 지금 날짜로 보면 한 28일부터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이제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뭐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상범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 선출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